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실무에서 경험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례와 더불어서 지식 정보 하나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 채널은 일반 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기초 지식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셨습니다. 그냥 보조원이셨는데,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보조원이셨는데, 이분도 10년 넘게 부동산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뭐냐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부동산, 이 멘트의 주인공이신 부동산 실장님과 일을 했는데 공동중개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물건을 보여주고, 그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된다라고 해요. 손님 쪽 부동산이었어요. 그쪽 손님이 지인이셨나봐요. 혹은 친구였나? 이전에 계약한 집인지 살던 집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전에 집주인과 트러블이 난 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그 실장님이 그 친구분한테 그러면 거기 부가세 지금까지 다 그거 끊어달라 그래. 그리고 그거 부가세 안 끊어준 거 신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제 두 분이 사담을 나누신 거니까 이제 들리잖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상가에서 지금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부가세는 주택은 발행하지 않거든요. 주거 월세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봤더니, 아니 주택도 월세 냈으니까 부가세 받잖아. 부가세 지금까지 주인이 안 해줬잖아. 부가세 끌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주택도 부가세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친구분도 계시고, 사실 그 손님이 제 손님도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 고지하고 알려드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실장님의 자존심을 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많은 분들께, 현업에서 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모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랑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주택은 원칙상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는 당연히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부가세 종류도 제가 바로 뒤에 설명드릴 걸 지금 좀 땡겨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가세가 없어요. 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업무용 그리고 사업용은 부가세가 있다. 토지는 부가세가 없다. 건물은 부가세가 있다. 주택은 부가세가 없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임대차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택의 월세는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뭐냐면, 가끔 부과세로 알고 계신데요.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요. 부가로 따라 붙는다 해서 부과되는 가치가 붙는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문자로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부과세 하시는 부분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부가세고요. 부가가치세 줄임말입니다. 이 부분도 모르셨던 분들은 알아두시고요. 주택은 월세가 부가세가 없는데 그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뭐예요? 직장인들이 월세 낸 거 증빙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에 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월세를 낸 걸 주택이니까 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발행해주지를 않아요.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간에. 이 지출한 것을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세무사분들 혹은 세무대리인분들께 내가 이렇게 매달 월세를 냈습니다라는 걸 내역을 보내주시면 산입한다고 해요. 낸 돈 빼기 쓴 돈, 이 세액이잖아요. 쓴 돈에 넣어주는 거예요. 부가세를 받아서 그걸로 공제를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금영수증 할 때 항목 보면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하세요? 아니면 직장 소득공제로 하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소득공제는 현금을 쓴 거를, 직장인이니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고,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지출증빙을 받죠. 그러니까 내 사업자라는 명의의 사업자에서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뺀 걸로 합산해주는 그 부분이고, 직장인 같은 경우 사업자가 아니니까 번 돈에서 이 쓴 돈을 입력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직장인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기에는, 주택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그러면 월세 내는 사람 세액공제는 뭐예요? 소득공제는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을까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방금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소득공제는 내가 전체적으로 번 돈에서 이 돈을 까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연봉이 5천이에요. 여기서 지출이 4천입니다. 그럼 이 지출에 넣어주는 항목이 월세 소득공제고요. 자, 세액공제는 뭐냐면 5천을 벌었는데 한 3천을 썼어요. 그럼 2천이 순소득이죠.
순소득에서 우리나라는 누진세라는 개인이니까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뭐 6%, 15% 이렇게 과세 구간이 있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4%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누진해서 올라간다 해서 누진세인데 그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 있죠. 번 돈 빼기 쓴 돈, 이 최종 순소득에서 이 소득에서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소득 구간에 나오는 세율이 나옵니다. 그럼 세율을 곱하면 최종 세액이 나오는데 그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자, 매매 시에도 제가 주택은 부가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법인은 매매 시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매매 시에 주거용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건물이랑 혼용하시면 안 돼요. 주거용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두 종류에 해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규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매매하실 경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우리가 흔히 줄임말로 국평이라고 합니다. 국민평수 33평, 33평, 34평 이 정도를 국평이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보통 30평대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 전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혹은 매매 사업자, 자, 매매 사업자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로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예요. 개인이어도 개인 사업자여도 매매 사업자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민 평수를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매매할 때. 다만 제가 85제곱미터라고 기준을 한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 이런 대도시들을 말씀드린 거고 지방에 무슨 읍, 무슨 면 이런 데 있죠. 이런 곳은 규모가 좀 더 큰 곳 이상만 부가세가 붙어요. 그것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여기 예외에서 그러니까 부가세가 안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내는 예외에서 또 예외가 있어요. 너무 어렵죠. 자, 이 예외는 즉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도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예외사항은 뭐냐면요. 업무나 사업 용도로 쓰는 경우가 아니고요. 법인일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이 업무용이나 사업용, 방금 말씀드린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세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주거용으로 월세를 줬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매할 때 안 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나온 항목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형광펜으로 직접 이렇게 네모칸을 쳤어요. 이 항목을 보시면 면세 대상이 종류가 항에 나오죠. 면세되는 항목에서 이렇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도 월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택 월세가 부가세가 없는데 법인이 임대인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이 부가세 의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사례는 다 개인이었기 때문에 부가세에 논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법인일 경우에 부가세를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수입만 없고 개인 임대인처럼 월세 들어오는 걸로 어떤 신고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기장을 할 의무가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월세를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런 법인은 1원 한 푼도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을 다 항목에 기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택을 월세로 주는 법인 사업자여도 이 돈이 법인의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이 들어온 것을 항목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택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없는데 계산서는 발행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받았으니 이걸 영수증 끊어줄게 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종이를 계산증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원짜리 주택 월세를 법인이 세를 놨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100만원을 내고 살 거 아니에요. 상가의 경우면 세입자가 100만원 월세에다가 10만원을 더 내서 부가가치세까지 10만원 10%를 얹어서 임대인한테 110만원을 보내죠. 그럼 임대인은 100만원에 10만원 세금까지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데요. 이 주택의 경우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100만원만 보내는데 이 법의 입장에서는 지출 증빙을 해줘야 되고 계산서를 끊어야 되니까 세금을 제외한 100만원만 계산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다 이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세무대리인께 요청을 드리시고 세무대리인께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한 논점은 주택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발행할 수가 없다, 부가가치세가 원칙상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파생해서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부분, 그리고 모르실 만한 부분, 예외 사항, 그리고 그 예외에 또 예외를 찾아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이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기초 지식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도 조금 고난이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리고 이 세금 쪽 항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주제넘게 세금에 관련돼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되게 기초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